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석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주말인 만큼 몸도 마음도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주말판이라 두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위클리 리뷰 시간 가져보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관심을 가진 포인트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어족 되시길 기원드리며 주말 영상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코인 파이어!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그리고 요 내용이 발표된 화요일까지 급등을 일으켰던 호재죠. 바로 미중 관세 전쟁 90일간 휴전 유예입니다. 근데 왜 요게 큰 호재가 됐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가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전에는 강대강이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미국 오라고 하고 시진핑 주석은 그거 무시하고, 근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이 스위스가 어떤 나라죠? 중립국이죠. 제네바는 뭐가 있습니까? 세계의 여러 기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협의한 국제 기구에서 많이 탈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제네바에 바로 그런 기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어떤 입김이 들어가지 않으면 스위스에서 회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바에서 열렸다, 스위스에서 열렸다, 이거를 단순하게 제3국에서 열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미가 있는 곳이다. 즉 미국의 어떤 입장보다는 중국의 입장이 더 강하게 반영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요 관세 유예 이후로 정치적인 행보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메리칸 퍼스트 해가지고 본인 잘난 맛에 다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란하고 시리아에다가도 하회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정치적인 변화입니다. 예전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이해 못할 일이죠.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적인 실용 외교, 실용 경제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너무나 밉지만 본인들이 그 이상으로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적절한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강석이는 90일 이내 휴전 기간 내에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획기적인 협의안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에서 열렸던 거 하고요. 그리고 시리아와 그리고 이란의 어떤 하회 메시지,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물가 지수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자, CPI면 소비자 물가 지수죠. 4년 내 최저입니다. 4년 동안의 최저 어떤 상승률이 나오자마자 또 연준에다 대고, 연준이면 뭐 파월 의장이죠. 파월 의장에다 대고 또 인플레이션 없다, 빨리 금리 하락해라, 미스타트 레인, 또 이렇게 막 퍼부었습니다. 물론 파월 의장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참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4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2.3%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교과서적으로 파월이 의도하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 내외입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2.3%라는 숫자가 4년 내 최저 기록이긴 하지만 6월 금리 인하에 어떠한 힌트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물가 지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4월 도매 물가, 즉 생산자 물가입니다. 이건 생산자, 즉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나오는 어떤 가격 원가죠. 그게 5년 만에 최대 하락이라고 합니다. 무려 마이너스 0.5%입니다. 즉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자료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난리를 치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관세 부담이 반영된 어떤 가격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반영된 이 어떤 물가 지표는 5월에서 6월 이렇게 돼야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현재 가격을 많이 안 올리고 있습니다. 왜 안 올릴까요?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바로 한 얘기가 뭡니까? 관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이 미국이나 이런 여러 세계 기업들은 엄청나게 재고를 비축을 해놨던 겁니다. 월마트도 당연히 비축을 엄청나게 해놨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치가 이제 바닥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6월에 반영될 경제 지표를 봐야 정말로 이게 물가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반영이 안 된 허상인지 이렇게 판별이 되죠. 그걸 파월 의장도 정확히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업적을 위해서 금리를 하락하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 연설을 했죠. 물론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연설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 파월 의장 연설할 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계속 공격만 당하다 보면 욱할 때가 있잖아요.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할 때는 온전히 파월 의장의 시간입니다. 근데 파월 의장 대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공격적인 언사도 없고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요때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오히려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 금리가 높게 유지될 수도 있다. 즉 관세 부담으로 인해서 분명히 물가는 튈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지금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확률이 높고 그 기간은 상당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길 수 있다. 이렇게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로금리 시대로의 회귀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제로금리에 가까운 시기가 언제였죠? 최근에 코로나 때였잖아요. 그때 거의 제로 금리였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 시대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야, 이제는 초저금리 시대 없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투자 방법으로 지금 적용하지 말고 지금 현재 금리에 맞는 투자 방법을 만들어라. 마치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6월 금리 인하 뭐 이런 시기가 올 때 가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도지코인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죠. 그 활발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도지코인 주소 수가 528%나 증가했습니다. 528%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도지코인이 바닥이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튀어오르니까 528%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온 거죠. 이렇게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은 투자자 관심 증가로 이어지죠. 그럼 그게 또 뭘로 이어집니까? 결국은 매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지 따로따로 놀 수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선물 미결제 약정이 7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선물 미결제 약정이 뭡니까? 바로 선물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대기하는 자금이잖아요. 즉 시장에 왜 대기하죠? 자, 내가 볼 때는 시장이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대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시장이 개판 났으면 박살 났으면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롱을 치든 숏을 치든 이 시장에 대해서 먹을 게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지코인 요번 한 주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어떤 변동폭이 큰 한 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디지털 자산 펀드 순유입 4주 연속 순이에요. 4주 연속. 이렇게 4주 연속. 이렇게 보시면 2월, 3월 달 보시면 거의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플러스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제가 이 디지털 자산 펀드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선수들의 돈이라고 했죠. 개미들의 돈이 아니에요. 선수들은 우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을 잘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벌써 4주 동안 연속으로 디지털 펀드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시초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이 디지털 자산 펀드에 8억 8,200만 달러가 들어왔는데 이 코인 중에 비트코인에 차지하는 비율이 97%다. 그만큼 높습니다. 그러면 이 97%의 비율이 90%, 85% 떨어지면 뭐가 온다? 그렇죠.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 지금은 비트코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7%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어요. 이 펀드 비율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근데 이게 95%, 80% 이렇게 떨어지면 그 나머지 돈 다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도지코인한테도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도지코인 불장 오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지 급락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조금만 충격에도 절대 흔들리실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주봉 차트 보면서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죠? 그렇죠.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지금 예전에 상승했을 때보다 많이 줄어든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권 장세에서 확 장대 양봉 나오면서 확 쳤죠. 엄청나게 쳤습니다. 의미 있는 반등입니다. 이런 반등이 나와줘야 전고점 계속 뚫어가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는 너무나 좋은 흐름이었어요. 그럼 이제 뭘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흐름이 지난주 흐름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보인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전고점 계속 뚫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 흐름과 비슷하게 가거나 오히려 못한 모습이 보이면 사실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어렵다는 게 나빠진다는 게 아니라 박스권 장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뭘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지난주보다 얼만큼 증가했나 그걸 필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매수 급소 드릴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제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런 것들 체크하면 어디다 제일 먼저 올립니까? 그렇죠. 강석의 코인파이어에 제일 먼저 올립니다. 이렇게 다 올려드려요. 이렇게 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데서 막 이렇게 헤매실 필요 없고요. 강석의 코인파이어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저의 인사이트 담긴 여러 글들, 영상에서는 볼 수 없는 글들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꼭 강석의 코인파이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의 코인파이어 텔레그램방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홈페이지 하나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페이트론 데일리 TV입니다. 물론 저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좋은 전문가님들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홈페이지는 정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저의 인사이트 그리고 다른 전문가님들의 인사이트를 가감없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정리된 어떤 중립적인 기사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뭔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을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다루지 못한 내용들 다 보실 수 있고요. 추천하는 코인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트론 데일리 TV 회원 가입을 하시면요. 강석의 코인파이어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끔 제가 해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 강석의 코인파이어 현재 2607명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2608명이죠. 한 명 늘었으니까. 지금 여기 블락을 다 처리해놨어요. 이게 영상에서는 제가 공개할 수 없는 정말 은밀하고 지금 예민한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2608명 이분들한테만 공개가 돼 있는 내용들. 이거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가입하셔야겠죠. 그럼 가입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구글에서 네이버 말고 구글에서 페이트론 데일리 TV 치십시오.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여기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우측에 있는 조인 1번 눌러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회원가입 들어갑니다. 자, 중요한 거 두 가지. 연락처, 성함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됩니다. 왜 기입을 하셔야 되냐면 이 회원 승인은 제가 회원 승인 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보안 프로그램, 개인정보 보안 프로그램에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함이나 연락처를 잘못 기재를 하시면 이 보안 프로그램에서 커팅을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신호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함과 연락처는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선호 전문가에 반드시 누굴 체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강석을 체크해야 저의 텔레그램 방에도 같이 연동해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선호 전문가 누구? 강석입니다. 그리고 약관 체크하시고 회원가입 완료 누르시면 회원가입은 끝납니다. 근데 요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10-9908-3148로 홈피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홈페이지 링크 다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길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